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서점가에 아주 독보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이 시리즈가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책이냐면 해마다 우리 사회의 내년에 유행할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죠.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해마다 이 소비 분석을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해마다 그 적중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내년 우리 사회를 예측하는, 소비 트렌드 예측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요, 분석하고 예측하는 걸 넘어서 내년 한 해 동안의 소비 트렌드를 이제 창조까지 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 정도는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긴 시간을 들여서 아주 면밀하게 읽었고 잘 분석을 했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은요, 내년도 이 트렌드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올 한 해 2019년 트렌드는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 트렌드라는 게 뭐 해마다 휙휙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올해 트렌드에서 약간 뭐 유지, 변형, 발전하면서 내년 트렌드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트렌드가 어땠는지를 보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가지 소비 트렌드 먼저 간단하게 오늘 방송에서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 트렌드는 컨셉이었습니다. 컨셉을 연출하라. 기존의 소비 기준은 뭐였냐면 뭐 가격 아니면 성능, 품질, 뭐 내 기호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올해 중요한 소비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컨셉이었다는 겁니다. 뭐 가격이나 뭐 이런 품질이라는 게 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떤 컨셉이 있는 제품은 소비를 했다. 예컨대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놀이기구가 좋았냐 좋지 않았냐 이것만 이제 우선적인 기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이 놀러 가도요, 놀이공원에 가도 그냥 놀이기구만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을 갖고 논다는 겁니다. 뭐냐면 야, 우리 오늘은 10대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교복을 빌려 입고요, 30대 40대 사람들이 그리고서 하루 종일 10대로 돌아가가지고 학창시절처럼 노는 어떤 이런 컨셉이 있는 놀이 이런 게 각광받고, 뭐 고궁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한복을 빌려 입고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뭐 컨셉 있는 놀이, 컨셉 있는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2019년 서울시에서 열린 그 많은 전시회들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전시회들이 주안점을 전시품, 전시물 그 자체에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전시물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인증샷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기획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전시회를 찾아가는 고객들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전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전시품을 관리하고 있는 나 자신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객의 모든 것을 맞춘다. 그러니까 전시품보다 인증샷을 찍는 걸 더 중요시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진을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동선을 마련해야 고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까? 이래서 이런 걸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데다 많이 올릴까? 이게 결국 마케팅이고 홍보니까요. 그런 거에 기업들이 더 많은 주안점을 두더라 해서 생겨난 문장이 뭐냐면 마케팅 하지 말고 컨셉팅 하라. 고객은 컨셉이 있는 것은 소비한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트렌드였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세포 마켓입니다. 세포 마켓.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나 자본이 있어야만 진출을 할 수 있었던 이 유통시장에 이제는 개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물건을 팔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저것 때문이죠. 아주 급속하게 지금 1인 기업가, 1인 생산자, 1인 미디어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세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자본이 없어도 지금 누구라도 오늘 당장 거기에 계좌를 두고 거기에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옆집에 있는 또리 엄마가 보니까 거기서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우리 옆 부서에 있는 김 과장님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또 물건을 팔고 있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포마켓, 아주 세분화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과연 언제까지 소비자로 머물러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올해를 달고 있던 트렌드는 뭐냐면 뉴트로입니다. 뉴트로. 요즘 옛날. 복고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네트로죠. 근데 뉴트로, 새로운 복고, 뉴트로가 올해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은 과거에 지금 30대, 40대, 50대 유행했던 상품은 뭐였는지, 식품은 뭐였는지, 그때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들은 누구였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새로움이고 신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고 상품, 과거에 인기였던 연예인들이 다시 대거 등장하고 이런 현상이 올해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80년대 유행했던 진로 소주, 그게 이제 진로 이즈 백이라는 상품이 올해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유행했던 불량식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짱구 같은 식품, 과자들이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들도 이제 복고 열풍을 많이 이제 가져왔죠. 을지로에 가면요, 지금 노가리 골목,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노가리 골목에 하루에만도, 하룻밤만에 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명칭이 힙한 을지로다 그래서 힙지로라는 아주 좋은 명칭까지 얻었죠. 세운상가도 요즘 각광받고 있고, 이렇게 과거에 유명했던 거리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것도 뉴트로 현상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 트렌드는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 시대가 됐다. 이제 환경은 중시하고 좋아하면 하면 좋고 아니면 많은 시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도 친환경적인 기업,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생산자들도 이제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반드시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타벅스가 언젠가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버리고 종이 빨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종이 빨대를 쓰는 거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도 불편해 하셨죠. 근데 스타벅스에서 정책으로 공언을 했죠. 절대 이제 플라스틱 빨대는 다시 쓰지 않을 것이다. 또 한마디로 고객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줄더라도 감수하겠다. 그만큼 우리 기업은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환경을 살리면서 가겠다를 선포한 거죠. 처음에는 고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많은 고객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환경을 중시해? 좋아, 그럼 나도 동참하겠어. 왜? 환경이 중요하니까, 지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도 환경을 중시하는 이 지구의 일원이니까.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스타벅스를 따라서 다 이제 종이 빨대로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아주 확대되고 있다. 이게 필환경 시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감정 대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감정 대리인. 그러니까 뭐냐면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너무 불편해하고 서툴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만나가지고 서로 말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보다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톡하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능숙한,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도, 옆에 있으면서도 톡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표현을 할 때도 말보다는 메신저로, 그리고 메신저 안에서도 말로 하지 않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좋을 때도 이모티콘으로 좋아하는 걸 보내고, 그 다음에 특히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 유유를 쓰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한 이모티콘을 보내든지, 이런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 이별을 통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이별 통보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요즘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는 잘 혼나는 법, 이런 강의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혼나지 못하고 혼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강의까지 생겨나고 있다. 재밌네요, 그죠? 자, 여섯 번째 올해 트렌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 지능이 이 소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확대되는 이제 현상이고, 아마존에서 최근에 만든 오프라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스타샵, 그러니까 별 4개짜리 상점이란 뜻인데, 이 포스타샵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그 고객한테 판매했던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 별 4개 평점을 얻은 거, 그러니까 별 5개가 만점인데 별 4개 이상을 받은 상품들만 모아서 샵을 만든 겁니다. 이건 대단한 어떤 변화인 겁니다. 뭐냐면 과거의 상품은 누가 기획했어요?
기업이 기획하는 거지. 기획이 무슨 상품을 만들 건지, 무슨 상품을 팔 건지, 이건 기업이 결정한 거인데, 이제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객이 평점 4개 준 것만 이제 추려서 상점으로 만든다.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7번째 트렌드는 공간의 재탄생해서 신조어가 등장했어. 카멜레온이 아니라 카멜레존. 카멜레온처럼 아주 시시각각으로 이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 도심 외곽의 공장이었던 것들이 근사한 카페로, 근사한 베이커리로, 식당으로 막 휙휙 바뀌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심 내부에 오래된 도심의 그 여관, 숙박업소였던 건물이 근사한 갤러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 너무나 많고요. 아니면 지방의 폐교, 오래된 학교가 이제 어떤 아주 멋있는 숙박업소로 쓰인다든지, 야영장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갤러리로 쓰인다든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용도로만 쓰였던 건물, 장소가 이제 완전히 다른,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1대 3으로 아니면 3대 1로 융합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이거죠, 공유. 공유이고 협업인 거.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서점이면 서점, 카페이면 카페 이런데 이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북카페. 이건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점과 카페, 거기다가 세미나 아니면 강연장까지 지금 합쳐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가보면 카페하고 자동차 영업 대리점이 이렇게 합쳐진 뭐 그런 이제 복합 매장도 있고, 이게 이제 점점 흔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카멜레존이라는 게 올해의 대세 중 하나였다. 점점 확대될 것이다. 8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밀레니얼 가족입니다. 지금 90년대가 중심인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자녀일 때 부유했던 세대고,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에 바로 접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대, 50대, 60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족을 대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마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가족상, 올바른 뭐 부모상, 자녀상,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예컨대 과거에 좋은 어머니 상은 뭐였어요? 현모양처 같은 어머니, 밥 잘해주는 어머니, 밥 잘해주는 와이프. 이게 이제 좋은 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밥 잘해주는 어머니보다 밥을 잘 사주는 어머니, 좋은 외식을 잘 데려가주는 어머니, 그리고 반찬 가게에서 맛있는 반찬 잘 사오는 어머니가 더 각광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탈시부모, 탈며느리, 이런 신조어도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시장에도 어떤 이제 현상이 생겨나고 있냐면 가정 간편식 시장이 매우 커지고, 배달 시장이 매우 커지고, 이 가전제품 중에도 가족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이 굉장히 각광받는 거예요. 편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품. 그래서 삼신가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3가지 신적인 가전. 그게 뭡니까? 에어프라이어,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건조기. 이렇게 비용은 좀 들지만 사용자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이런 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이것도 이제 큰 소비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 지원 서비스도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자, 9번째 트렌드는 나나랜드입니다. 라라랜드가 아니고 나를 중요시하는 소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요, 어떤 소비의 기준조차도 나보다도 어떤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했고, 어떤 타인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소비만 생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환경이 뭡니까? 나보다는 집단, 그렇죠? 어떤 집단의 규범이 중요시되는 이제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급속하게 여기서 벗어나고 있다. 어떤 집단의 기준,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의 기준,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다라는 소비 트렌드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시되는 게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기준도 중요하다 하면서 나와 다른 타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면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의 기준이 아주 많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미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정형화된 어떤 미인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뻐야 되고 말라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급속하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탑 모델들 중에는 결코 이쁘지 않아도, 그렇죠? 오히려 개성이 강하면 훨씬 더 좋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 뚱뚱하면 안 됐고, 그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소위 좀 보편적인 기준에서 뚱뚱한 사람들, 이젠 뚱뚱한 게 나쁜 게 아니야. 안 좋은 게 아니야. 뚱뚱해도 얼마든지 예쁠 수 있어 하면서 기준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큰 트렌드의 변화다. 나나랜드. 금기시됐던 것들도 많이 수면으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들의 노브라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건 뭐 숨겨야 될 거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이런 게 큰 트렌드였다.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매너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매너 있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무조건 고객이 왕이었죠. 제가 가본 식당의 주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고객이 짜다면 짜다. 고객은 무조건 갑, 근로자는 무조건 을. 근데 이런 어떤 사회의 인식이 지금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 종업원이 누굽니까? 그건 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고객이기도 하고 근로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가 내 가족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고객만 갑이어야 되고 근로자는 을이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조어도 생기고 있는 거죠. 워커벨. 뭐냐면 이 워커하고 이 커스터머, 이 근로자하고 고객 간의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 워커벨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종업원 보호 제도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다 이 기업도, 종업원도, 그다음에 고객도 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앞으로 점점 그런 세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올해 2019년도를 지배한 소비 트렌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 2020년 소비 트렌드도 올해의 트렌드하고 아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트렌드하고 조금 변화되고 발전하고 승계하고 이런 이제 차원이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트렌드가 어땠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